화면이 다 여기 공유 화면인가요? 아, 제 거 화면이지? 공유 화면이 지금 제가 데스크 3이 들어갔나? 데스크 1인가? 아, 확장.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음으로도 목소리 들리시려나? 아, 네. 그러면 잠깐만. 노래를 확장된 미러링. 이러면 같이 보이죠? 똑같이. 똑같이 보이게. 잘 보이나요, 그러면? 30분 안에 빨리 끝내야 선생님도 가지. 여기까지. 강목쌤도 우리 임원에 빨리 해주셔야지, 이거. 임원으로 사격.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아, 그럼 뭐 안 해도 되는. 아, 희철 쌤이 계시구나. 저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리 다 들리네요. 저한테는 여기까지는 안 되지만 오늘은 이제 과사형 손상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단톡에 공유한 뭐 PDF 파일하고 논문 몇 가지 보시면서 아마 대표팀에 계시면서 선수들의 부상을 체크하는 거 얼마나 많았고 또 적어졌는지 생각에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지금은 이제 양궁대표팀 의무팀장 하고 있고요. IOC 디플로마를 19년도에 해가지고 작년 파리올림픽은 자원봉사로 넘어가서 IOC 디플로마 할 때 갔던 이제 강사분들을 이번에 파리가 작년 파리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자료들이 그쪽에서 같이 연구하고 했던 자료들이 주가 있고요. 10년간 대표팀 양궁팀 하다가 올해 다시 팀장으로 지금 현재 와 있고 좀 지금 대전대에서 대학원과 학부생들 겸임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청주의 윈인정형외과에서 족부 전문의에서 센터장으로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환자들도 좀 발 쪽으로 오신 분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OC 솔레데리티 펀드도 19년도, 20년도 때 대한체육회에서 처음 따내서 이런 연구 기반을 같이 그 펀딩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종목별로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좀 모여가지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목의 부상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부상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보여주려면 영상 분석 선생님 중에 데이터 관리를 해주시는 쇼트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근 선생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 이렇게 해주실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데이터량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손상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어떤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거든요. 근데 과사용은 이런 어떤 증상이 한번 다쳐서 찢어졌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속 갖고 있고 불편감이 계속 있고 시합 나가서도 계속 불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해서 급성 손상은 어, 즉각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가 바로 전달이 되어서 마이크로 트라우마로, 마크로 트라우마로 큰 손상으로 이어진 게 아큐트 인저리죠. 그래서 ACL이 럽처되거나, 뭐 인대가 파열되거나, 뭐 이런 식의 근육이 파열되거나, 근데 근육이 파열되는 것도 오버유주한 원인들이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될 아큐트 인저리들은 급작적으로 오는 종목들, 컨택이 많은 스포츠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서 올림픽 되면 다 종목도 그런 인저리들에 대한 부상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사용 손상은 오버유즈 인저리는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원인들이 되게 누적되어 있는 그다음에 에너지가 마이크로 트라우마로 연결돼서 전달이 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IOC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아큐트 인저리는 그때 시합 때 이루어지는 인저리니까 그때를 거의 집중하기보다는 가사형 손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그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걸 더 기준으로 보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웜업을 지난주 2주 전에 남성쌤이 웜업에 관련된 얘기를 세션 했던 것처럼 그 웜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버인주 인저리 줄이기 위해서. 어떤 웜업 루틴을 더 들어가고 어떤 게 추가되느냐, 또 끝나고 보강 운동을 또 어떤 걸 하는지, 체력적으로 어떤 약점을 잘 올려가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게 오버해준들이 되게 중요한 점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선생님들이 같이 이게 참여가 되면 가사용 인저리가 얼마나 있었고 선생님들이 잘 케어를 해서 시즌 끝나서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종목 안에서도 같이 해줘도 좋고 저희가 만약 뭐 향후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런 거를 대한체육회에 같이 보고서로 같이 주게 되면 이 종목 간에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더 증명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부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불편감. 불편한데 운동하고 있고, 불편한데 시합하고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메디컬 어텐션이 필요해서 메디컬에 와서 뭐 초음파를 보든 엑스레이 찍거나 선생님들하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타임로스가 생겨서 훈련 쉽게요. 시합에 쉽게요. 엔트리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타임로스가 생기면 며칠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한테 중요한 인저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상 예방의 이 시퀀스, 예방하는 시퀀스가 윌렘 반 맥켈렌이 92년도에 했던 게 아직도 IOC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모델이 핀치라는 통계학자가 만든 건 있긴 하지만 기본 모델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지금 부상이 있는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카운트하고 계시죠? 종목별로 선수별로 어디가 아프고 보통 아큐트 인저리에 대한 거가 많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래서 질병이든 부상이든 얼마나 카운트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그 부상이 일어나는 두 번째가 메커니즘하고 발생학적인 거.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지. 뭐 시합 때 너무 많이 더 로딩이 커졌든지 이 선수가 심리가 많이 흔들릴 인스턴스가 있다든지 어떤 근육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부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원인들의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 원인이 파악됐으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보강 운동, 웜업 뭐 이런 부분이야. 체력적인 부분, 웨이트장에서 체력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로 운동 전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끝나고 나면 그 전략에 대한 효과를 다시 평가해서 부상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아마 1년 동안 선생님들이 종목에 계속 계시면서 데이터로 보여주면 협회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진짜 이거를 종목별로 다 같이 모아서 같이 카운트해서 이렇게 부상이 예방됐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메커니즘에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다시 부상이 높아지는 부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부상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종목의 룰이 바뀌거나 안 바뀌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바디 체크가 유소년 선수들이 금지됐잖아요. 왜냐면 머리에 대한 컨커전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 때문에 IOC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런 툴의 네 가지 모형에서 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저리에 대한 이 CBRT가 페인이 있다고 하면은 10% 미만이고 20%가 있다고 하면은 오버유즈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게 40%. 그다음에 훈련 참여하는 게 50에서 60 사이. 그리고 80%가 넘어가면 이제 진짜 타임로스가 과소형이 있더라도 이 정도 강하면 선수들이 정말 훈련도 못해요. 시합도 못해요 상태가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종목마다 타임로스가 생겨도 어떻게든 테이핑해서 뛰게 하는 감독님들이 계시긴 해요. 코치님들이 계시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상황이 안 되면 되긴 하지만 그 여기에 넘어가는 게 올라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아큐트 인저리가 아니라 과사형 손상은 그래서 수치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음, 음. 어? 여기서는 안 보이시구나. 왜 똑같이 안 보이죠? 저기서는 저렇게 보이나요? 아, 여기. 예, 벤 클란슨이 만든 OSTRC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도 저기 이거 쓰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벤 클라슨이 어, 주로 연기의 OSTRC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리서치 센터에서
석박사 연구가 이 가사용에 대한 손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 내용을 좀 보면 좀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 OSTRC에 오버 유지한 거 또 인저리 일리스에 대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버전이어서 이 작업을 제가 이렇게 한글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보통 연구된 설문지를 작업하려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영어를 영어권에 있는 한국말이 가능한 사람한테 순번역시키고 다시 그걸 역번역해서 다시 회의해서 다시 최종 버전을 만들어요. 최종 버전 만든 걸 가지고서 또 신뢰도랑 타당도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남은 게 신뢰도랑 타당도 연구가 제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좀 해놓은 상태고 또 대표팀에서 같이 연구가 이걸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백업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서 메디컬에서도 지금 이건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전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보시면 스포츠 참가, 뭐 훈련 시합 참가 조정, 그다음 스포츠 퍼포먼스의 영향, 통증. 그래서 A, B, C, D예요. 그래서 A가 0점, B가 8점, C가 17점, D가 25점이어서 현재 저희 양궁팀이 쓰고 있는 구글 링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또 나가서. 요거 지금 그 PDF에서 보이시죠? 왜 여기 안 보일까요? 와이파이가 안 되나? 네, 저희는 이제 훈련에 대한 로딩도 좀 보려고 해서 훈련 시간과 로딩 워크로드를 좀 보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피곤과 근육통과 스트레스, 기분, 영양 상태도 데이터가 지금 모으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부상이 있는 상태가 있다 보면 어떤 부상이 있는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부위도 좀 적고 어떤 상태인지를 적은 다음에 금방 보여드렸던 과사용 설문지에 1번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해요. 없었음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설문지를 하면 100점 만점에 점수가 계산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리스가 생긴 경우도 감기든 뭐 피부에 통증이든 다른 일리스 생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몸살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도 A, B, C, D로 네 가지 설문지를 해서 일리스가 또 생겼을 때의 이 상태를 같이 보긴 해요. 그래서 20점 이상이면 가사용 손상이 있다고 불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40점 이상이면은 부상이 진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점수화 시킬 수 있어서 아까처럼 8점 미만으로 좀 떨어뜨리는 전략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고, 많은 연구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축구, 뭐 그룹, 팀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개인 스포츠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한번 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할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어떤 부상이 생겼을 때 보면서 부상이 심각한 부상 40점 이상인 것과 20점 미만에서 불편감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계로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리스랑 오버유즈 인저리, 그다음에 아큐트 인저리 카운트들도 이렇게 상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려면 선생님들께 제가 보내드린 이 논문도 한번 봐보시고요. 이 PDF 파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런던 올림픽 때 갔던 버전에서 더 업데이트된 게 20년도에 IOC에서 버전이 나온 게 이 버전이거든요. BJSM에 올린 건데 부상에 대한 나이, 성별, 스포츠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부상의 타입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통계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통계를 내야 되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요게 올림픽 때마다 끝나고 나면 통계가 나오는 게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각 NOC에다가 이 통계를 보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발생된 것들을 계속 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올림픽 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마다 논문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상에 대한 예, 일리스, 그다음에 그 카운트하는 구격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돼 있죠. 훈련 중인지 시합 중인지 연습 중인지 그 기간인지 또 온셋이 아큐트한지 그레주얼 오버유즈가 이런 쪽에 해당될 수 있고요. 메커니즘이 부딪혀서인지 오버유즈인지 여러 가지 원인들도 보고 인절이 부위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위를 코딩을 나눠놔야지 나중에 통계 돌릴 때가 편해요. 그래서 같은 코딩을 저도 초반에
이런 뭔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뭘로 모으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혼자서 구글에다 적든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통일화시키면 굉장히 같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되죠. 그다음 부상의 타입, 뭐 본스트레트인지 조인트 스프레인인지 네, 이런들 형태들도 좀 돼 있고요. 일리스도 어떤 일리스가 있는지 또 발생한 게 어떤 것 때문인지 알러지인지 인펙션인지 그래서 인저리 일리스, 타임로스 이런 것들이 올림픽 때 각 NOC한테 보내놓고서 이 코드를 계속 받아가지고 통계 처리가 돼서 올림픽 기간 동안 BMX가 가장 인저리가 높고 타임로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연구들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계속 모이는데 저희도 이렇게 이제 이런 코딩을 좀 보시고 선생님들이 쓰는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좀 같이 공유해서 통계를 같이 돌려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논문하고 앞서 보여드린 논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공유한 논문이 이거죠. 로날드 바우랑 벤 칼라슨이 계속 했던 논문이고요. 여기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같이 PPT에 만들었던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큐2, 그다음에 그레듀얼 온셋 발생됐던 내용들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위 나눴던 거 내용도 있고 발생했던 원인들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거죠. 그다음 부위 또 이렇게 통계를 해놓으면 메디컬 센터에서도 선수들이 메디컬 와가지고 어느 부위가 아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계는 계속 해놓고 1년 동안 어느 종목에서 뭐가 돼 있다. 이건 되지만 이 선수들은 메디컬을 방문했을 때만 카운트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만 오고 메디컬 안 가면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콜라보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디컬 안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를 돌려갖고 연구를 낼 수도 있고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끼리 자초를 해서 종목별로 같이 해가지고 연구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연구가 아니라 실제 부상을 어디를 줄여야 되는지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쪽에 보면 오늘 제가 공유했던 내용들 이쪽에 뒤쪽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업데이트된 최근 버전이어서 분류하는 데는 이 버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부위를 나눠서 어떻게 카운팅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카운트를 제가 전에 대표팀에 있을 때 했던 게 펀딩 받아서 작업했던 게 이거거든요. 저는 18, 19년도 시즌 1시즌 1년 동안 하고 19년도, 20년도 도쿄올림픽 연기되면서 못했던 시즌을 두 시즌을 16명 선수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get셋이라고 들어보셨죠? IOC에서 만든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저리에 대한 프리밸런스가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져 있고 오버유즈에 대한 점수가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걸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딸 수가 있고 그 전략이 있으면은 개셋이라는 운동을 저희가 모디파이드해서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 인저리에 대한 총 시즌이 77건, 뭐 62건 이렇게 시즌 동안 나누게 되고 부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별로 나누면 컨트롤 시즌은 이 정도 부위별로 있고 인터벤션 시즌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체 부위에 대한 부상에 대한 예방이 개셋을 썼을 때가 한 20% 많이 보면 이렇게 좀 떨어진 게 있는데 거꾸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룸바가 허리 쪽에 대한 룸바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다음 시즌 때 선수들이 바뀌긴 하거든요. 저희도 선발전이 바뀌면 16명이 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허리 쪽에 대한 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 웜업이든 보강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이 이게 있어야지 데이터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단도 뭐 머슬에 대한 텐던, 조인트, 네, HMP, 허리 디스크 탈출이 50% 이상 증가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선수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은 어디가 감소됐고 어떤 원인들이 주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요점은 지금 처음 보여드렸던 이 정도 슬라이드였나? 네, 이겁니다. 이 설문지를 종목별로 오늘 끝나면 어떻게 모을까요? 단톡에 뭐 지메일이면 되거든요. 구글의 설문지로 통해 가지고 아까 저희 양궁 보여드린 것처럼 카운팅을 같이 해서 인절이랑 일리스에 대해서 이
설문지에 네 가지만 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상이 없는 선수는 안 해도 되고요. 있는 선수는 계속 카운팅을 해보면 같이 로딩 관리를 할 수 있어요. 40점 이상이면 부상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그런데도 훈련하고 연습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 선수한테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팀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나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약간 기준점에 지금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양을 좀 체크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오늘 스터디에서는 이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해서 이거는 순번역과 역번역, 그다음 통합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선수들한테 최종 이게 정말 구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추가되면 좋을지 한국어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약간 성적인 질문이 있는 설문지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빠져요. 근데 그런 설문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은 많진 않는데 네 가지에 대한 부상에 대한 거, 또 일리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카운팅을 같이 해보면 모니터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통계가 좀 더 자신 있는 선생님들은 같이 하셔도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영상 분석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통계를 같이 돌려보거나 엑셀로 만들어 보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거 이건 단순 통계거든요. 정말 단순 통계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다. 논문으로 퍼블리시는 안 했고요. 그냥 어디 가서 발표 정도만 그 솔레드시 펀딩 받아서 작업한 거라서 데이터에 대한 결과만 어, 공유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 시즌이 겟셋을 좀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해서 평창 올림픽 때부터 이걸 하려고 해서 메디컬 센터에서 이 운동하는 도구를 다 빌려줬었어요. 겟셋을 똑같이 뭐 봅슬레이나 누지 이런 팀에 보내줘서 부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히 있던 시즌이었고 지금은 저희 자체가 어떤 부상이 많은지를 카운팅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도 뭐 더 스터디를 하거나 또 만들어 나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 결과를 계속 보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오히려 더 많아진 거는 어디가 많아졌는지 그럼 전략을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구글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그 종목에 맞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종목별로 두 명이든 세 분이든 선생님들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거 살짝 보여드리면 저희 거 이거 결과지가 많아요. 저희 거 엑셀 파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선수들의 구간 일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사용된 설문지 때가 안 되나? 이렇게 확대돼서 네, 이렇게 AA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네 가지. 네, 이런 상태로 인저리에 대한 부분, 일리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점수화 시킬 수 있어 가지고요. 네. 자동으로는 못 만들고요. 얘는 그 설문지를 사용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시간과 선수 이름과 결과지가 나와서 저희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AABB 이렇게 하면은 몇 점이 나오는지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점수 파일은 엑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저희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게 이 글로 해놨거든요. 보여드리면 아이고 저 병원 차트까지 열리네. 네, 이렇게 근데 요걸로 만들어 놓지 않고 A만 나오게 하거나 B만 나오게 하거나 이러면은 A는 0점, B는 아까 말씀드린 8점, C는 15점, D는 25점 바로 코딩이 되니까 바로 계산하기도 좀 편하게 엑셀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서 긁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선수가 오버이주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까 말한 80점 이상인데도 계속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선수들은 진짜 빨리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도 팀에서는 그걸 모르면은 그냥 훈련으로 끌고 가다가 진짜 끊어지거나 터지거나 타임로스가 될 선수들도 그냥 끌고 가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별하기 좋은 게 오버이주 이 점수예요. 그래서 40점에서 8점 이상 된 선수들은 진짜 집중 관리 필요해서 저희도 이 선수가 점수가 이 정도 된 선수들은 뭐 저도 한 번 더 보고 메디컬도 한 번 더 보내보고 이러면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임로스도 가기 전에 뭔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에도 모니터링하기에도
점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오늘은 3, 40분 내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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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을 다 끝나고 오늘 시점에 가장 아팠을 때 보셔도 상관없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지금 불편한 시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저희는 운동부하를 같이 보려고 해서 금요일 날 금박이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토박이면 토요일 날 끝날 때 보고 있긴 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아프다 하면 여러분 그냥 선생님들 그냥 바스나 뭐 이런 걸로만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스가 아니라 그거 할 때 한 번만 더 옆에서 설문지 보여드리고 설명해 줘야 돼. 애들한테 주면은 애들이 답변을 정확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부위 적고 그 설문지에다 적어서 카운팅을 같이 여기서 이건 B, 이건 C, 이건 A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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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못하는 경우들은 나중에 또 보내줘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끝날 때쯤 네, 모니터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부상 플러스 일리스까지. 가정의학과 가고 있는 이런 것도 그냥 아파서 병원 갔네. 시내 막 이게 아니라 그걸 점수화시킬 수 있어서 진짜 질병이 퍼포먼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볼 수 있어서 또 장점이 좀 있어요. 예. 네. 휴가. 태촌에서도 선수들하고 컨택이 돼서 아프다 그러면은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선수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어서, 근데 로드 관리가 그러면은 안 돼서, 저희는 워크로드도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이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점수가 갑자기 빡 튀어나올 때 운동부하가 원인인지, 뭐가 원인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스파이크 보려고 OSTRC 점수 가지고서 16주 동안 뭐 핸드볼도 연구 되게 많고요. 그런 연구들에서 보면 어떻게 스파이크가 될 때 어떤 원인이 제일 많은지, 부하가 원인인지, 이 선수의 운동량인지 뭔지 이런 것들 보기에도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결과로 보기 좋죠. 예. 그냥 생겼다 안 생겼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주 점수화 시켜놓고 주차별로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떨어지거나 완전히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오버유즈가 또 다른 부위가 생기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팀 스포츠는 그걸 팀으로 해서 평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몇 퍼센트 유병률이 있는지 퍼센트로도 볼 수 있고 그건 이제 통계학적으로 계속 또 근데 이런 기초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희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걸 모아놓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아프네 체크 끝이거든요. 근데 그때 데이터를 소중하게 쓰려면 뭔가 더 체계적으로 많이 질문하고 데이터로 모아놓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주관적이죠. 바스도 주관적인 것처럼 주관적이어도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서 분석하고 또 부상 예방을 어떤 걸 해야 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온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해서 같이 1년 동안 뭐 시즌 동안 있는 동안에 한번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뭐 본부장이면 촌장님께 저희 종목별로 이렇게 부상이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면은 이거는 메디컬 센터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어 버전이 없으니까 저희가 좀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더 큰 작업으로 역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또 질문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 종목에서 단체가 올랐는지 아니면 개인이 오버유즈가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는 ACWR을 같이 보려고 워크로드랑 그 훈련에 대한 피드백, 웰리스도 같이 보고 있어요. 피로, 잠. 영양은 지금 기계가 없어서 기계가 좀 더 들어오면은 영양 점수도 좀 더 데이터에서 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들어오면은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로딩량이 없어서 발사량, 훈련량 뭐 이런 식의 워크로드로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네. 네, ACWR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네네네. 네. 네,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에 따라서 오버유즈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같이 모니터링을 지금 한 5주 됐어요. 제가 대표팀 들어와서 시작한 지.
5주차 분량밖에 없어서 아직 유의미하진 않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 분석한 선생님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네, 네, 일단 분석이 맞고 네, 네. 개인 때 있는 게 좀 개인 많지 않아요. 아, 많아졌을 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1.5나 ACW나 1.4나 이렇게 높아졌을 때 개입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종목반에 이거는 그 1.5, 1.6이 종목에 특화돼 있어요. 축구나 러그비, 팀 스포츠에. 근데 양궁은 어떤 선수는 1.6이 나와도 기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저희는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부상하고 연관됐는지는 보는데 이거 됐다고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올라간 게 양이면은 올라간 부하 때문에 오버유즈가 많아진 게 계속 있다고 하면 컨디셔닝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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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을 네, 네. 지금은 이 데이터를 아직 감독 코치님하고 같이 공유까지는 아니고 데이터를 모아보고 있고 오버유즈는 점수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쓰는 거를 안 찾아봐서 네, 그 이런 필수를 또 네.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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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내도 있게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렇죠. 시간하고 여기 뭐 또 하시죠? 심박수도 같이 하시죠? 아, 심박은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시간과 인텐시티. 인텐시티는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해야 돼요. 예, 예, 예. 예, RP로.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간 워크로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저희 여기에는 지금 쓰진 않았는데, 과사용이 있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 점수가 높게 있던 선수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경기력 점수도 이제 물어보고 있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만족도 점수로 하고 있고 피로, 수면, 근육등 여기다 워크로드는 아직 안 했거든요. 데이터가 아직 모이진 않아서. 근데 그거로 그런 걸로 지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사형 부상이 이게 OSTRC로 100점 만점에 지금 30 몇 점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보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질병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로 좀 보고 있어요. 여기 끝에 데이터가 OSTRC 점수거든요. 없으면 0점이고 이때 컨디션 다들 좋았네. 그래도. 네. 이런 식의 제가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게 이런 거고요. 이제 그게 데이터들이 매주 모이면은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서 볼 수 있죠. 혹시 들었던 선생님 중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어디 갔지? 참가자.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종목별로? 네네. 그러면 구글 아이디만 주시면 종목별로 좀 만들어가지고 뭐 저도 쉐어가 같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개인정보고 종목반의 정보니까 그 안에서만 활용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 돼서 점수화돼서 종목별로 같이 모이면 취합해서 진짜 1년 보고서를 한번 같이 총장님과 본부장님께 한번 제출해 보거나 메디컬 센터랑 같이 해서 해보면 여기서 취합 못하는 게 있거든요. 메디컬 센터 와야 아파서 진료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데이터랑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보면서 시합장 따라다니면서 온 데이터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어떤 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인데 네. 종류마다 따로 나가는 아, 종목별로 다르게 하나요? 다 똑같이 하죠. 근데 그 정도 5종목을 하니까. 그죠? 근데 종목별로 차이를 그 안에서 보시려면 저희 리커브 컴파운드가 있어가지고 나눠서 보려면은 종목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통계를 돌릴 때 종목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이면 뭐 할 때 다쳤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기록해 두고 싶으시면 펜싱하다 다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위별로 할 수도 있어요. 부상 부위가 뭘 하다가 다치든 무릎이면은 무릎에 대한 오버유즈 점수를 계속 누적해 놓을 수 있고요. 예, 했는데 예. 못하고, 아, 나누는 게 나은 예, 그것도 기록해 두시면 좋긴 해요. 종목, 뭐 때문에 다쳤고, 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1시 5분이네. 또 우리 같이 얘기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회의하거나 뭐할 만한 거 있으면. 혹시 그리고 종목별로 고주파를 데모로 쓰거나 한번 써보고 싶은 종목 있으세요? 저희 양궁은 저희도 구매해서 아예 갖고 다니고 있고, 지금 오늘 센터장님께도 이 제품은 보여드렸는데 작은 버전이 있어요. S 버전. 그래서 그 게임 레디만하게 그냥 아예 가방에 갖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뒤로 이거 웰니스, 이게 윈백 계속 들어봤잖아요. 고주파 프랑스에서 만든 그 윈백이 결국에 한국의 대항의료기라고, 제조사는 한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윈백은 거의 4천만 원까지 올라가서 프랑스에서만 만드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항의료기에서 윈백을 웰린트라고 바꿔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 가격이고, 웰린스 S 작은 버전은 그것보다 한 500돈 더 싸요. 그래서 1,000만 원 초중반에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합장에 갖고 다닐 때 저희 양궁 한 2천만 원 정도 구매해서 지금 올림픽 때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고주파가 사격투 아마 썼다가 고장나서 지금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S가 생기면,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도 S를 작게 시합장에 갖고 다니면 어떨까 해서 웰린스 S가 한 8월 초에 메디컬 센터 유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데모도 할 건데, 뭐 종목별로 그 전에 저 데모 한번 써보고 싶다, 큰 장비, 좀 작은 장비, 그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면은 알려주시면은 데모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이 여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센터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메디컬은 8월 중에 데모를 할 거고, 종목별로 원하면 원하실 때 얘기해서 데모 사용하실 수 있게. 데모 기간은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올림픽 때마다 기간 그냥 그때만 빌려갔거든요. 시합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필요할 때 썼는데, 음, 한번 써보시고 종목별로 뭐 올릴 수 있으면, 네. 또 어떤 종목은 월 쓸 수 있는 메디컬 비용이 있더라고요. 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그렇진 않은데 어떤 종목은 딱 써야 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녹화를 중지할까요, 그러면? 공유도 중지하고. 네, 그러셔도 뭐 다른 질문